오늘 다뤄볼 영상 주제는 지문을 읽어도 오답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문의 일부를 보고 판단했을 때 틀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지문을 다 읽어도 꼼꼼하게 다 읽어도 오답을 쓸 수 있다고? 왜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늘 어떤 반영하여, 고려하여, 비추어 등등등 이런 조건들 있죠. 조건들을 왜 나는 반영을 하지 못하지? 아무리 꼼꼼히 읽고 열심히 읽고 놓치지 않고 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다짐을 하는데도 왜 그걸 자꾸 반영을 하지 못할까 답안에,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유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고구마가 보입니다. 고구마가 물에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우리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또 뭐 있죠? 사회적 지식이라는 이 구성주의 그 관점에서 이 지식의 유형이 있잖아요. 지식의 유형, 지식의 종류. 오늘은 이 지식의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볼 겁니다. 비유를 해보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게 고구마예요. 그리고 물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속에 고구마라는 거 어디에서 사회적 지식으로 배웠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고구마네? 그리고 뭐 보라색이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물리적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찰을 해서. 그러면 우리 논리수학적 지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가 이렇게 물에 담겨 있잖아요. 물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기에 이런 뿌리들이 뭔가 자라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사물 자체에서 관찰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비유로 논리수학적 지식이라는 비유적인 이 말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칭을 할 예정입니다. 생각해주세요.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자체고요. 이건 뭔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관계를 맺는 거, 머릿속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지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건 뭐죠? 마늘입니다. 마늘이고 뭐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되게 작고 이건 크네요. 이거에서 이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하지요? 도구로 힘을 주면 줄수록, 마늘에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마늘은 점점 더 작게 다져짐. 이거 여기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논리수학적 지식. 이거 보이는 것 자체 물리적 지식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필요해요. 요 맥락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생 고구마죠. 이거는 찐 고구마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혹은 뜨거운 불에 오랜 시간 찔수록 뭐가 변해진다? 고구마의 마가 일단 말랑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하지만 뜨거운 불에 오래 이렇게 찌면 고구마가 말랑해질 것 같아요. 고구마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논리수학적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맥락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한번 그걸 적용해 볼게요. 이건 2023학년도 A 2-2 부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부분 해볼 겁니다. 여기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이거의 논리적 구조를 논리수학적 지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A를 반영하여 그 유형의 장점 한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꼼꼼하게 막 읽었어요. 꼼꼼하게 A를 반영하여 그 유형의 장점 한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반영하라는 게 뭔 말이지? 일단 읽었어요. 막 이렇게 읽었는데 A를 반영한다는 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뭔 말이야? 뭐지? 요러는 경우 만약에 내가 어떤 무언가를 반영하여 이거를 써라 라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지문과 소문항 자체가 물리적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물리적 지식으로 겉으로 보면 텍스트가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물리적 지식으로만 봤을 땐 지금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 관계를 연결지으려면 논리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문을 꼼꼼히 읽어도 내가 이거에 관계를 연결짓지 못하면 계속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논술에서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물리적 지식처럼 보이게 진짜 물리적인 진짜 물리적인 박스처럼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의 관계성을 논리수학적 지식, 여기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머릿속에서 내가 구성해야 되는, 조합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조합하지? 이 관계가 뭔데? 완전 다르잖아. 글씨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장점이랑 완전 다른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딱 이렇게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뭐 이거 따로 그냥 요약하고 이거 따로 그냥 써야 되겠다. 이거 내가 외운 거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지? 나 외운 거 꽤 있는데 수업 참관에 대한 수업 참관의 장점 꽤 있는데 그러면 뭐 가, 나, 다 가와 뭐뭐하는 나와 뭐뭐하는 다라는 장점이 있다.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때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뭐 하나 정답 되겠지. 요렇게 답안을 쓸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주어진 조건들이 물리적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 관계 짓지 못하고 그러면 물리적 지식을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관계를 짓는다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치원 현장 속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항상 기관을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잘 운영한다는 건 뭐 궁극적으로는 유아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교사도 잘하고 뭐 부모도 잘하고 유아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상적인 어떤 기관이 있지 않아요. 문제점은 존재하죠. 문제점 혹은 요구사항 혹은 어려움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유아, 부모. 교사도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이나 어려움 가질 수 있죠. 유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민호 어머님이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요구한다, 문제사항이 있다, 어렵다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으로 좀 묶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은 길목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이 해결 방안은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지금 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주체에게 좋은 거겠죠. 갖고 있는 주체. 그럼 이 주체에게 좋은 걸 쓰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갖고 있는 뭔가 부정적인 안 좋은 뭐 궁금증, 요구사항,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 해결이 돼서 기대 효과를 얻게 되겠죠.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논리 구조가 있냐면 문제점과 기대 효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좀 일상으로 써볼게요. 여기서 뭐가 궁금하대요? 친구들과 잘 못 지내는지. 민호가 친구들과 잘 못 지내는지 궁금. 그러면 이 궁금함, 이게 궁금해요. 궁금함. 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 기대 효과는 민호 어머님이 뭐가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죠. 궁금의 반대증은 이제 궁금하지 않게 됨. 뭐 궁금증이 해결됨.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핵심만 찾자면 궁금증이 해소됨. 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맥락인 거죠.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존재했죠? 김 교사가 무엇을 제안했다? 수업 참관을 제안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수업 참관을 제안했어요. 이 해결책은 누구를 위해 한 거다? 민호 어머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거를 제안했고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장점이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 속 논리 구조 이거는 사실 논술에서도 논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논리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이게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이 흐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에 이런 물리적 지식들이 착착착착착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네. 그러면 내가 A를 반영해서 이 A를 반영해서 장점을 쓴다는 건 이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맥락 안에서만 존재하는 장점, 기대효과, 좋은 거 장점 이꼴 좋은 거니까 같은 맥락이죠. 좋은 거를 쓰면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장점 중에 뭐 가나 다라를 다 때려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거랑 관련된 거. 근데 이게 뭐지? 이거 논리수학적 지식 측면에서 논리구조 해석해보면 이거 요구사항이고 뭐 궁금하고 그런 부분인 거지. 그럼 그 다음 해결 방안 그렇게 기대효과 요런 맥락으로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 장점에서 뭘 써야 될지가 명확해지네. 그러면 답안에 한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반영하여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수업 참관에 장점을 쓰시오라고 하면 정말 전국에 5만 가지 답이 나오겠죠. 뭐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장점이 되잖아요. 맥락을 떠나면.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여는 맥락을 만들어줘서 어떤 막을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머릿속에 이렇게 이것만이 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맥락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볼 때 시험장의 이 지문에는 물리적 구조만 나와 있어요. 물리적 지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교사인 수험생이 해야 되는 건 논리 수학적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아무리 외웠는데 내가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외웠는데도 정말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물리적 지식 그 자체만 기억하고 외우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 물리적 지식으로 논리수학적 지식이 만들어져야 되고 머릿속에 그래서 다시 답안으로 이렇게 써지는 게 정확한 답안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제작한 문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이 문제 관련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본 것처럼 물리적 지식 이거 좀 해결을 해볼게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하여 니은을 할 때 니은이 뭐죠? 신학기 시작 전에 계획해두었던 부모교육 부분에 추가하여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선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 내용 한 가지를 유아 발달 특성 측면에서 쓰시오. 지금 여기에서 되게 많이 뭐가 나왔죠. 막 이것도 근거하라고 하고
이 측면도 쓰라고 하고 부모 교육 내용도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니은에서 부모 교육을 실행할 때 이거를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니은을 한다는 것 자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랬죠. 그러면이라는 것은 이게 나온 계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해결책으로 해결 방안으로 부모 교육 계획 부분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게 논리 구조상 맞는 상황인 거죠. 그게 A라는 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A라는 거. 여기에서 문제 자체에서 A를 반영하여 쓰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니은을 할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니은이 어디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나온 구조 자체가 A랑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물리적 지식 자체가 완전 다른데 여기를 읽었을 때 이런 문제사항이 있어서 이런 거 우리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내가 시험 문제 자체에서 물리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조건을 종합해서 쓰시오를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물리적 지식으로 남겨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니은만 생각해서 쓰겠죠. 근데 이 니은이 갖고 있는 게 뭐다? 이거 전에 이렇게 논리구조가 연결되니 이렇게 니은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도 이거랑 연결고리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하여 기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사가 부모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이런 경우도 한번 보면 기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조언할 수 있는, 부모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 근데 조언할 수 있는 내용, 뭐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도대체 뭘 써야 될지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기억.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 방안. 여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요렇게. 그래서 조언할 수 있는 내용 이거 자체가 물리적 지식으로는 해결 방안이라는 텍스트와 전혀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관계가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내가 해결이 돼야 훨씬 더 문제 자체가 수월하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시험 문제 자체에 압도를 당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2023학년도 문제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 그거 연습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